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법인회생과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보증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채권액이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채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회생 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채권액 확정 시점이 아니라 주요 원인 발생 시점입니다. 먼저 이행보증보험입니다. 공사도급 계약 등에서는 수급인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보증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행보증보험 계약이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보증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보증보험 계약에 이미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 시점만으로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보증보험 계약을 기초로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한 2차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면 구상채권은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보증보험 계약의 형식적인 체결일자만으로 채권 성격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보증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위험을 부담한 시점, 계약의 주요 내용 변경 여부, 그리고 그 변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본 것입니다. 다음은 하자보증보험입니다. 하자보증보험은 공사 완료 후 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보수 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이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 역시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계약 이행이 완료되고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발행됩니다. 보증 내용은 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보상입니다. 수급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자담보 장치로 기능합니다. 하자보증보험 계약이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에 기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구상권 발생의 핵심 원인이 회생 절차 개시 전에 하자보증보험 계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회생 절차 개시 전에 건물이 완공되어 인도되었다면 그 이후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보다 채권의 법률상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보증보험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전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입니다. 다만 개시 후 주요 내용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면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 시점, 보증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위험 부담 시점, 계약 내용 변경 여부, 보험금 지급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보증보험의 경우 건물 인도 후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전에 체결된 하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법인회생과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